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임금 피크제를 할 때는 지역 규칙을 변경을 하거든요.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이제 나이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임금을 피크로 둬가지고 임금이 다운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임금이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 피크제 도입하게 되면 일정 순간부터는 다운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업규칙에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내용을 바꿔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 회사도 뭐 동일하게 취업규칙으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대한 것들을 취업규칙에 이제 위임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연봉계약을 또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체결한 연봉 액수와 임금 피크제로서 만들어지는 연봉 액수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피크제에 따라서 도입된 그런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가 등장한 겁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는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취업규칙에 위임한다, 취업규칙에 맡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에는 별도로 연봉이 나와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 경우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본 연봉 7천만원 지급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7천만원 지급하기로.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된가 하면 정년이 2년 되기 전에는 기본 연봉의 60%를 지급하고 정년이 1년 되기 전부터는 40%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자, 이건 신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 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반수가 동일했어요. 과반수가 동일해서 취업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동의했으니까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는 거죠. 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피크제에 따른 임금을, 즉 삭감된 연봉을 가지고서 지급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그러다가 아니 내가 할 때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인데 취업규칙은 다운됐으니까 근로계약에도 유리한 거 아니냐. 유리한 거니까 이건 유리 원칙에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차액분을 지급하세요. 자, 이걸 청구한 이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불리한 내용으로 과반수가 동의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은 유리한 내용대로 살아있어요. 이 경우에 근로계약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변경 절차를 밟은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원칙을 관찰해야 될까요? 자, 이 판례에서는 법을 몇 가지 끌어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 97조를 가지고 옵니다. 97조는 만약에 취업규칙보다도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을 두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 해석을 반대 해석을 해요. 그러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만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이거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게 되면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있다. 자, 유리한 것들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97조의 반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조항을 설명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 94조와 근로기준법 4조를 설명을 해요. 94조는 이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즉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해야 된다, 이 조항이죠. 그러면 이건 뭘 변경하는 거죠? 이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조에서는 이제 근로조건은 자유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근로조건은 노사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94조의 조항은 실제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집단적으로 동의하세요, 이 조항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4조가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이게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3조부터 10조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대원리를 정하고 있는 그런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4조라고 하는 이 대원칙에서 근로조건의 자유결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은 여전히
예, 지켜져야 된다. 구입사조는 취득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사조의 내용은 여전히 관철돼야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취득규칙에 대해서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예, 유리한 근로계약 부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의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종의 그 유리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판례가 나오게 되니까 아니 지금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판례는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이 사건을 볼 때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협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단협을 적용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자, 이 케이스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만약에 이 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위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되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근로계약 그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연봉을 정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쨌든 간에 이 케이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과반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봉 계약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연봉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내용인 거니까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제한적으로 이 판례를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 유리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